공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제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 자, 배치 순서는 음경 양경 틀리죠? 이건 이해하시겠죠? 예. 네? 저 잠을 자다가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안 움직이고 이것도 안 움직이고 그 목표를 쓰긴 써야겠는데 정목표를 쓸 것인가 유목표를 쓸 것인가 이렇게 되면 뼈도 이상하지 근육도 이상하지 이거 낙침이라고 그러는 되게 잘못 펴갖고 이게 잠버릇 심한 사람은 낙침이 안 와요. 잠버릇 심한 사람 알죠? 이리 잡다 저리 잡다 하는 사람은 안 오는데 가만히 뻣뻣이 잔 사람이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틀어져 갖고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이렇게도 못하고 잠버릇이 심한 사람은 안 온다는 그 뜻을 알아요? 네? 음양관을 보자면 움직였다는 얘기요. 네? 근데 안 움직이고 꼿꼿이 죽은 듯이 난 사람은 이제 낙침이 자주 옵니다. 낙침이 자주 왔을 때 그 뼈하고 근하고 둘인데 왜 유목혈을 쓰냐 유목혈을 쓰고 정목혈을 왜 안 쓰냔 말이에요. 유목혈 쓰는 게 맞겠어요? 정목혈 쓰는 게 맞겠어요? 유목혈 쓰는 게 맞아요? 네, 반대로 해야 돼요. 저분 내일모레 제대로 졸업하시고 또 저렇게 잘하고 가게를 내용을 모르겠는데 자 유목표를 쓰는 이유를 음양관을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아는 사람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고 정목표도 있잖아. 근데 왜 유목표를 쓸까? 응? 안 움직여서 음이나? 뭐 그것도 비슷한 소리네. 들은 소리는 아니네. 양경 넣어갖고 움직이게 해야지. 저 정목혈이 안 들을까요? 그래서 정형 유경합하고 유혈은 어떤 작용을 하는가를 보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이해가 가요. 어떻게 형화혈했지? 예. 형화혈만 있어? 형수혈도 있지. 어떻게 형이 그거지? 오늘 유목혈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지? 유목혈에 대한 유혈은 근데 그런 경우 가만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건 근의 문제라고 봐야 돼요. 뼈의 문제보다. 그래서 목을 다스려요. 목은 목인데도 양목을 다스려요. 근데 거기다가 정목혈을 쓰는 사람은 없겠지. 정목혈은 정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적 계통이 심지거나 불면증 이런 데는 정목혈을 쓴다고. 그래야 그래요. 대개 쓰는 거 그거 쓰지. 정목혈이 딱 들어갔다면은 어저께 한 내용이 그 내용이요. 야, 유목혈은 그럼 유토혈은 어디다 쓰느냐? 그 다음에는 이제 시간 시심이라고 그러지. 시간 따라 아팠다 안 아팠다 하잖아. 날 흐리려면 아프고. 날 때 아픈 사람 없어요? 기상대. 비올지 미래하는 거. 그때 이제 유토혈을 쓴다는 거예요. 유토 같은 줄에도 유목 유토. 시간 시심이 뭐예요? 때때로는 심해지고 때때로는 안 하고 날씨 좀도 안 아파. 날씨 흐리면 또 쑤시고. 그래서 그 뼈마디 쑤신 걸 여기서 뭐라고 그래? 습이라고 그러지. 풍습이라고 그러던가? 근데 풍습이라는 개념은 통은 작동해서 통증을 유발했다는 소리고 열이 난다는 소리고 습이라는 개념은 움직이지 않아서 꼭 쌓였다는 소리야. 습이라는 개념은 알아요? 거름을 갖다 쌓아놨는데 튜브를 갖다 풀을 갖다 비워놓고 딱 덮어놨어. 비닐로 탁 덮었어. 비닐로. 거기 뭐가 생겨요? 썩으면서 먼저 열이 생겨. 그 나중에 튜브 갖다 손 집어넣으면 뜨끈뜨끈해. 열이 먼저 생긴 다음에 그 다음에 습이 나와.
그런 소리 이게. 자, 경연 한번 누가 읽어봐요. 유토열, 유목혈 사용하는 방법 알았어요? 대개 이제 아팠을 때 심해진다고 그러면 어디다 넣냐면 유토열을 상당히 많이 씁니다. 유토열은 또 무슨 열이에요? 원열이지? 유토열 원열 아닌가? 아, 이게 은경에서 원열이요. 양경 난 몰라. 어디가. 그 원열이라 그거는 상당히 많이 쓰는 애들이에요. 원열은 실제는 오사법을 잘 안 써요. 살 때도 쓰고 볼 때도 쓰고 같이 써버려요. 자, 경혈을 봅시다. 누가 읽어봐, 경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 경혈은 혈은 어형 속성에서 금에 속한다. 금, 은, 소리와 관계되고 장에서는 폐와 관계되고 풍한과도 관계된다. 경혈은 질병으로 약이 된 성금 이상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뚜렷하다. 각 경당의 질병은 각각 그 기관과 기능에 이상이 생긴 경우에도 작용할 수 있으니 예를 들면 폐경이 경혈인 경거에 침을 넣으면 천식을 치료할 수 있으니 즉 호흡기관의 기능이 폐경을 잃는 것을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또는 비경이 경혈 상구는 설근이 굳어지고 말이 어눌러하고 통증이 오는 것을 치료한다. 위에 상述한 것들은 소리의 변화가 온 것이라 진단할 수 있으므로 모두 치료의 여혈로 작용한다. 자, 아까 이제 천식 얘기가 나왔는데 천식은 소리가 제 소리가 아니라 목소리가 변한 거예요. 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뭔 소리가 변했어요. 그때 경혈로 치료한다고 했어요. 경혈의 요일. 근데 그것만 그래요? 관절이 우둑우둑 소리가 난다거나 뿌둑뿌둑 소리 난다거나 그런 사람 많이 있죠? 네. 어깨를 하는데 목을 하는데 뭐 찌근찌근 소리 난다. 그게 다 경혈로 치료한다는 소리예요. 그것뿐이 아니라 경혈인데 같은 경혈인데 우리가 저 양경을 썼을 때는 근에 가깝고 음경에 썼을 때는 뇌에 가까워요. 뇌를 나왔을 때. 자, 저 경혈에서 소리 나는 게 그것만 소리 날까요? 목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알아버리니까. 이제 말이 어눌하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설근이 당겨가지고 발음이 똑똑지 못한 거예요. 설근이 굳어가지고 안으로 나왔든지 들어갔든지. 죽은 사람 나온 사람도 있어. 이렇게 뱉어갖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근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거기에 따른 경혈을 쓴다는 거예요. 그것만 뿐이 아니라 가다가 뭐 무릎 관절이 우둑 소리가 나. 그럼 무릎 관절이 지나가는 무슨 경이 있지? 이쪽인가 봐서 어깨 관절이 이쪽인가 저쪽인가 봐서 목을 이렇게 봐갖고 여기서 소리가 나나 여기서 소리가 나나 그걸 봐서 그런다고 이명증이나 그거 쓰면 안 돼요. 이명증은 실제 소리가 아니에요. 이명증도 소리지. 근데 그 경혈을 사용한다는 소리가 없어요. 또 누가 이명증에다가 그 경혈을 사용하니까 안 듣더라 그러면 또 이게 곤란해. 야, 관절에 이렇게 해서 뚜둑, 저렇게 해서 뚜둑. 관절을 가끔 한번 비틀어줘도 좋지만 평상시에 이렇게 소리가 난다는 소리는 잘못된 거예요. 또 어디 아파갖고 그 소리가 나는 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때는 경혈을 치료한다고 했어요. 왜 경혈이 그런 걸 치료가 가능하냐? 소리의 병변이라고 그랬지. 소리 병변 알아요? 소리가 제 소리가 아니고 내가 저 어저께 가다 보니까 술 먹고 노래방 가다 목이 쉬었어. 이것도 소리 병변이지. 소리가 변한 거야. 표정을 잘 보더라. 얘기가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거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자, 합평 누가 해봐요? 합평. 네. 별은 익기하고 입기라는 게 이제 기를 많이 더한다는 소리예요. 익기하고 뇌보장기의 기능 활동을 조절하며 어장육부의 모든 만성병을 치료한다. 비위를 강인하게 하고 배원지공이 있다. 특히 음식과 관련된 질병에 효과가 좋다. 예를 들면
위장에 관련된 소화질병은 대부분 수족에 있는 합혈, 즉 족, 삼리, 복지, 음름천 등은 모두 소화기, 호흡기 등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신체 기능을 강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합혈이 체내 장부를 치료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첫째, 합혈이 비교적 깊은 부위에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양경은 음경에 속하여 토는 비와 양경은 토, 음경, 수에 속하고 양경은 이게 뭐냐면 합토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양경은 합토혈이라고 그러죠. 상응하여 후천지본이 되고, 수는 선과 상응하여 선천지본이 되니 합혈에 자침하면 선후천을 조절하는 작용이 탁월하다고 보는 것이다. 오장병에 병이 있으면 음중음에 있는 것으로 음경이 흉화혈과 유토혈에 침을 넣고 외에는 약물로서 신체 표면의 피부가양에 속한다. 만일 피부에 병이 생기면 양중지양에 있는 것으로서 양경이 합토혈에 침을 넣고 외에는 양이고 신체 피부 근골은 음에 한다. 만일 근골에 병이 나면 양중지음에 있는 것으로 음경의 경음혈에 침을 놓아야 한다. 뇌는 음이고 체내의 육부는 양에 속한다. 만일 육부에 병이 나면 음중지양에 있는 것으로서 양경의 낙혈에 침을 넣으면 된다. 오륜혈과 오행리 숙소를 장상에 배합하여 치료를 하면 간편하고 안전하며 치료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다. 뭐 때문에 자, 이제 합혈이 왜 그런 작용을 하냐면 합혈이 어디 바닷속으로 빠졌다는 얘기예요. 합혈을 여기서 보세요. 하나는 토가 되고 하나는 수가 된다고 그랬죠. 양경은 뭐예요? 수경은 수. 왜 이게 수가 선천지본이 되고 토가 후천지본이 되는지 알아요? 누가 아는 사람 없어요? 그 뜻이지? 근데 이제 너만 우물우물하니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들어. 다 같이 알아듣게 그냥 큰 소리로 우렁우렁 해야지. 선천이라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순전히 어머니의 그 능력으로 해서 아이가 커요. 먹이 살린다는 얘기예요. 후천은 응애하고 떨어져 나오면서 어머니 젖먹는 것 같으죠. 예? 근데 어머니 젖도 일반적으로 땅에 있는 음식물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후천으로 들어가요. 실제 선천병은 10살까지 칩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있었으니까 10살까지가 선천이라고 봐요. 그래서 10살까지는 어머니의 영향에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후천은 그 외에 자기 다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가 뭐냐? 토는 지구 땅덩어리에서 나오는 걸 갖고 취했기 때문에 후천지본이라고 봐요. 비장이 뭘로 들어가요? 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후천지본이라는 얘기예요. 자, 선천병이 뭐냐면은 어머니 뱃속에서 10살 나와가지고 10살 이전에 생긴 병은 어머니 영향이 많아요. 그걸 선천병이라고 해요. 간질도 특히 그렇습니다. 천천히 10살 이전에 생긴 것은 고치기가 힘들다고. 왜 선천병은 뭐 때문에? 수가 저쪽 술 보자면 종자죠? 어? 정을 간직하고 종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모자란 것을 원기, 진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생장 발육이 안 돼버린 것이에요. 자, 선천은 뭐가 주관해? 이제 옷 장상학 들어가면 콩팥 신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신은 수에 들어가지. 어? 이건 수에 들어가고 후천은 토가 된다고 그랬는데 자동차를 설명했을 때 운전 능력이라는 게 뭐예요? 전후 좌우 다 살핀다는 거예요. 또 합혈은 뭐냐면은 그것이 바다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물이 정열부터 시작해서 조금 와갖고 그러니까 그 자리가 깊어. 침도 합혈은 깊이 놔요.
이 정의를 깊이 놓고서 정의를 한 치씩 들어가? 합표는 한 치 안에 두 치도 들어가? 정의를 여기다 깊이 놓을 수 있어요? 이 정검혈이나 정목혈이나 깊이 못 놓는단 말이야. 거기는 놔봐야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있기 때문에 요만해. 용천도 정혈로 들어가기 때문에 용천도 깊이 놓으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용천을 그냥 막 한 치씩 박았대요. 한 치 3cm를. 혼모가 옵니다. 혼모가 오는데 혼도가 온다니까. 그것이 뭐냐면 침감이라고 해서 침으로 취했다는 얘기예요. 침으로 풀질 못하고 취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용천혈도 많이 놓아야 1cm, 3푼. 정혈은 그렇게 깊이 못 놓는다니까요. 여기 비 같은 데는요, 뚫어도 상관없어요. 여기 코로 해서 이쪽으로 뚫어도 상관없어. 이런 자리는. 그래서 후천과 선천에 대한 얘기를 잘 못 이해를 하면은 이 하필 이해를 못 해요. 이쪽 오래된 병이지. 고질병. 하필로 치료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하필로 뭔 치료예요? 만성병. 양경의 토가 이거를 보면 무슨 경우가 되는죠? 토는 습을 주장하는데 습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런 자리 이 토 하나 가지고 쓸 용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지러운 거, 저는 어지러운 거 어디 있어요? 대개 어지러운 거 뭐예요? 혈압이 상층돼서 어지러운 거, 이런 것이 거진 국지요. 대장경의 국지가 합토혈을 사용하는 거예요. 왜 어지러워? 습에서 어지러워? 뭐 때문에 어지러워? 가을에 혈압으로 해서 올라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국지가 혈압 조절하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고. 혈압은요, 거진 간에 혈에 때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 때를 때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말하는 걸 말이야. 어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국지 갖고 혈압 조절한다는 거 해봤어? 안 해봤어? 안 해봤어? 성수 해봤어? 이쪽은 안 해봤지? 미리 말하잖아. 너 해봤어? 곡치 갖고 혈압 조절하는 거 해봤어? 저 취여자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것이 혈압을 조절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합혈이나 이 얘기가 뭐 재미없는 모양이다. 아이고. 재미있는 얘기에서 음향 번을 다시 한번 확립을 시켜놓고 가볼까? 사람이 간사한 게 얼마나 간사하다고 그래요. 이거 이해하겠죠? 이거 지워버립니다. 바로 걸려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춤춰가지고 쏙 하면 이걸 좀 성수를 해령일 모델로 삼아서 좀 시켜보려고 했더니 아예 그냥 침막 해버렸다. 내일도 맞을 거지 너? 그거 봐. 미리 맞아버릴 거지. 미리 맞았어. 그 마을에 잔치가 벌어졌다. 축제가 벌어졌어. 축제라고 신나게 노는데 어떤 사람이 우물에 빠져버렸어요. 깊은 우물에. 아무리 써봐도 밖에서는 꿍딱꿍딱 짜라짜라 뭐 쿵딱이 사바를 노래하는데 어째 속에서 들려? 노는데 정신 팔려갖고 그 동네에 우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에? 우물이 있어서 빠졌어? 없어서 빠졌어? 있어서. 우물이 주인이요? 빠진 사람이 주인이요? 에? 빠진 사람이. 이제 우물이 큰데 주인이 손 좀 잡아먹게 생겼어 지금. 다른 사람 축제였던 사람은 다 가버리고
아무리 약을 써도 뭐 이제 물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죽게 생기는 바인데 어떤 스님이 하나 지나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뭐 쳐다보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부처님께서는 전생에 지은 업도 지금 다 받아야 빚을 갚으니까 참이라고 내가 육진통 당신 전생을 보면은 뭐 때문에 여기 우물 빠졌는가 불교 말하면 인연법이죠 순전히 이것이 있으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서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어지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어지고 12인연법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게 당시에 이게 분명히 여기 우물에 빠졌을 때는 우물에 빠진 업이 있다는 그 죄가 그러니까 그 죄를 다 받아야지 되는데 내가 당신 전생을 몰라 그러니까 구해줄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기도 나가세요 그랬어. 부처님한테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더 죽었어. 그리고 그 중한테 요구했어요. 저런 개새끼가 있냐고. 누가 잘못했는데 누구한테 욕해요? 누가 잘못을 했는데 누구한테 욕을 하냐고. 자기 잘못. 자기 잘못했어요. 탓을 남한테 또 돌리면 안 돼.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지나가서 또 그 소리 들었어. 이 사람은 사회개혁가요. 사회를 개혁하자고 하는 거야. 얼마나 그냥 닦아서 좀 구해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세상에 이런 부조리가 많다 이거야. 세상에는. 이렇게 위험한 자리에다가 뚜껑도 안 덮고 이렇게 놨으니 이거는 당신 하나만 볼 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 개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서명도 받고 세상에 모든 우물에다 안전하게 뚜껑을 덮자 서명도 받고 정치가 돼가서 설득도 하고 그럴 테니까 기다리라. 이 양반아 우선 사람 구해주고 만나든지 지랄하든지 그게 먼저지. 근데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개인적인 일은 작다 이거예요. 전체적인 우물을 보자면은 그거 당신이 지금 선구자 노릇을 했다는 거예요. 빠져갖고 허우적거리고 내 눈에 띄었으니까 자기는 혁명가다 이거예요. 이게 설득해서 세상에 우물 뚜껑 덮는데요. 이거 사람 환장할 일이지. 그래 놓고 가까서 안 가까서? 어? 안 갔으면 얘기도 없지. 가봤어. 신경질 나지? 신경질 나왔나? 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아이고, 안 믿는 하나님이라도 좀 믿어보자. 하나님, 제발 이제는 나 하나님 제대로 믿을 테니까 좀 구해주세요. 그런데 두레박이 하나님 와, 봤지. 이제 살았지.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사람이 막 끄집어 올려줘.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그걸 구해줬어. 그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열심히 있고 이제 11조도 열심히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수님께서는 자비스럽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일부러 여기 빠뜨렸는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말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구해줬으니까 고마워요. 그 목사님도 하는 행위는 오라. 근데 이런 구조를 시내로 가는 길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 집으로 가셔서 이웃 사람들도 와서 자주 빠지게 해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아들, 딸도 가끔 빠져야 하나님을 만난다. 누구 말이 맞아? 어? 자기 개혁도 못했는데, 자기 개혁도 못했는데 사회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이나, 자기도 구원 못 받았는데 하는 것이나, 지 숙명도 모르면서 당신 숙명이 꼭 죄에 빠져 여기 우물에 빠질 그런 어비 속으로 가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종교나 뭐가 자기 개혁을, 자기 대역을 못한 사람은 개인 구제도 못하는 것은 전체 구조 못합니다. 지금 우리가 희망을 거려야 될 때는 의사한테뿐인 희망이 없어요. 의사를 해야 지금 그걸 구제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성업이라고 그러잖아. 성스러운 직업이라고 그러잖아. 이해 안 가죠? 이런 얘기들은 또 들을만한데 또 이런 얘기 나가면 또 딱딱하지? 예? 딱딱해? 딱딱해 안 해? 지금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합평형과 양경했는데 정혈이 심하만 치료한다는 거. 여기가 엎치고 겹치고 형혈은 열나는 거. 혈관열에 유혈은 몸쪽 관절 여기 통. 경혈은 천례 항열 천식 기침하는 거. 합혈은 기역. 기역이 뭐예요? 기가 역상에서 올라오는 거. 자, 우리가 보통 때는 열은 내려가야 되죠. 수승 하강해야지. 그 기역이 되는 거예요. 토하는 거 기역하는 거예요. 기가 역상에서 거꾸로 올라오는 거. 기는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올라와 버렸어. 그런 것을 치료한다고 하는 뜻이 그거예요. 자, 봐요. 자, 정혈은 간은 목에 속하고 간이 목에 속하려면 담은 어디 속하겠어? 그것도 목에 속하는데 왜 소화를도 없는 거다고 심하만 치료할 수 있다가 하는 얘기 나와요? 저 여러분들 쓸개 따버리면 뭐라고 그러죠? 쓸개 따버리면? 쓸개 빠진 놈 있잖아요. 이제 다음 석증이라고 해야 되는데 쓸개 딱 따버린 놈 있지. 그런 사람 없어? 있어. 어? 있어. 살아. 그렇게 타고 살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담집에 죽였어. 이거 담이 없다고. 담경이 없을까? 이거 담이 없어. 근데 잠 못 자. 이 담경에 담하고 이거 뭐 연관시키면 담을 따버리면 그 치료가 될까 안 될까요? 돼? 위를 따버렸어. 그냥 소화 안 돼서. 그 해당될까 안 될까요? 아, 여러분들 생각이 뭐? 될 것 같아? 응?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없는 장기인데 경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락을 통해서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담이 없으면은 다른 거 대신해요. 무언가 조절 역할을 다시 해준다니까. 위가 없으면 뭐가 대신하는 줄 알아? 소장이 대신한다니까. 소장의 첫머리 12장이 대신해. 그 주위에 있어서 목을 하나 건들면은 연관이 목만 문제가 아니라 자식도 연관될 테고 애미도 연관될 테고 되겠어 안 되겠지? 자식은 뭐예요? 불도 연관돼. 목 하나 갖고 불도 연관되고 어머니도 연관돼. 요놈이 연관되면은 요것이 또 어머니 또 있겠지? 모든 것이 연관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소통기 때 가시 들어가면은 여기만 딱 아프고 가시만큼만 아파야 되는데 그래요? 자체가 고통스럽다니까. 그게 연관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연관성 중에서도 무엇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가에 따라서 치료법이 틀리다는 얘기예요. 야, 정일이 그 담집이 10년 전에 소화를 돕는다. 만일 간이 평행을 잃어 울결되면 반드시 이게 울결되면 뭐가 돼? 여기 비만이 나온단 말이에요. 비만이 나오는 것이 뚱뚱하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비 빗자라고 써야 돼요. 괴. 그런 것이 생겨가지고 몸을 불편하게 해요. 그래서 심하만. 자, 저번에 적 들었다고 했을 때 칭호에다 넣었죠?
그것도 적도 심화만에 들어가. 올라왔어. 소충이라는 혈자리 넣고 대도를 놔버리잖아. 그런 자리가. 그 소리가 이 소리입니다. 우리는 침노문서 설명을 하니까 좀 편한데, 형해는 알죠? 형해는. 불에 들어가고. 심장이 혈맥을 주고 하냐면, 맥은 전신에 영양을, 맥이라는 것이 펄떡펄떡 뛰는 것이 그것만 맥이 아니라 혈관을 얘기해요, 혈관을. 우리가 맥이라는 거 몇 군데에서 잡아요? 맥 몇 군데에서 잡아? 어? 세번. 그걸 목이라고 그래. 맥 잡는 데를 목이라고 그런다니까. 자, 이렇게 가다가 고기를 잡는데, 고기 어디서 잡으면 제일 많이 잡아서 그물치고. 이건 좁은 데서 쓴단 말이에요. 그걸 맥이라고 그래. 목이라고 그러고. 그거 목도 어디야? 세 군데 있다는 게 세 군데 어디 있어? 또. 그걸 목이라고 그래. 여기 목이지. 손목이지. 발목이지. 그래서 맥 잡는 것이 목이라고 그래서 산목이라고 그런다고. 자, 이게 이제 형화일이 외사의 침입을 받으면 외사라는 게 뭔 줄 알아요? 음식을, 상한 음식을 먹고 속에서 탈난 것도 외사입니다. 외사는 많지? 풍한, 서습, 조열, 화담 다 외사지. 담만 빼고. 더위에 있는 것도, 찬바람 맞은 것도 풍한, 더위 맞은 것도, 습한 데 가서 하루나 이틀 일해봐. 습병 오지. 그것이 외사라는 거예요. 외사라는 게 단 하나 가지고. 근데 외사에서 내상을 일으켰다는 얘기야. 밖에서 뜨거운 기, 찬 기, 습한 기, 건조한 거, 풍한, 서습, 조열. 이걸 받아서 외사라고 그러고 속에서 있는 것을 내상이라고 해요. 그런 것에 의해서 전신을 제대로 영향할 수 없으므로 그러면 체내에 무슨 변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는 몸이 비록 열이 난다고 그랬지만 겉으로 열이 발생하면 속은 냉해져요. 그때 청열시키고 열을 맑게 하고 사와 열을 낮추고 사해버리고 각종 발열질환과 급성발열 치료하며 보음. 자, 형열이 보음 된다는 소리 그 뜻이 뭔 소리예요? 형열이. 수혈하다. 그러니까 보험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형열이 경화열 있지. 형수열 있잖아. 그래서 형수열을 사용해갖고 열도 낮출 수 있다. 이게 보험한다는 소리는 열을 낮춘다는 거예요. 음을 보여갖고 불을 꺼버린다는 소리요. 그런 소리는 자꾸 그냥 선행관계, 먼관계에서 이해를 좀 할 거예요. 이해하나? 어이, 저기, 모르겠어요? 자, 유해를 한번 읽어봐. 유혈은 비터에 속한다. 이장 소하에 관련하여 서양의 이건 서양 쪽에 서양의 학적으로는 임파선적 발에 해당된다. 우리 몸에서 음식물이 소화와 흡수 그리고 분화에 이상이 생기면 시중절통의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에는 유혈에 침을 넣어야 한다. 유혈은 뻑터 익기, 과습할 수 있고 통증을 치료하고 정말 분체 설사에도 효과가. 자, 이제 보세요. 자, 설사라는 것은 습병이지. 응? 토는 습을 싫어하지.
토는 습을 싫어해요. 토가 허우면은 습을 간직해버리지. 이거는 이게 서양의학적으로 임파세는 뭐 이거는 막 하나 안 하는 소리고, 모든 음식이 들어가서 음식물을 갖다가 운하지기로 비장은 위는 내리는 기운이 있어야죠. 위는 올리는 기운이 있어야지. 어? 위는 내리는 기운이? 비장 올리는 기운이? 몰라, 나는 그때 그렇게 배웠는데 정신 차리고 있는 거. 비장은 운하지기로, 운하라는 건 뭐예요? 밥을 찌면은 수증기같이 훈중해서 그렇게 올려준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그냥 익기도 전에 그냥 그 수증기가 그냥 무럭무럭해서 갑자기 올라가 버리면 폐에 가서 천식이 생겨요. 그 폐에 천식이라는 게 습작용인데 운하지기가 비장해서 서서히 올라야 되는데 갑자기 떼가지고 그냥 팔팔팔팔 끓여서요. 이렇게 되면은 천식이 오고, 밑으로 잘못되면은 비장은 토일에 속한다니까 그 뜻이요. 인정토 좀 어려워진다. 저 비장이 음식물 소화시킨다고 그러면 누가 믿겠어? 정밀한 위장에서 받아갖고 정밀한 기운을 위에 보내지, 비장에 보내지. 장상학 안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상학 보면 간이 뭐 해독이나 하고 그런 작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능성 배우자고 그러지. 간이 뭐요? 술이나 먹으면 해독자라고. 화학공장이지. 서양의학적으로나. 자, 토가 왜 후천지본이라고 그랬지? 그 익기 허브스 안 그랬어요. 후천지본은 후천에 나와가지고 지구상에 있는 음식물을 먹는 것을 후천, 그걸 흡수시키니까 후천지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또 왜 비토를 좀 넣어놨냐면은, 비토는 인체로 봤을 때 어느 부위에 있겠어? 사지, 주관을 다스린다니까. 이것이 어느 부위에 있겠어?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이 비장에 갖고 서양 의학자들이 지금 논란이 많습니다. 뭐 이잘 갖고 비장이라고 그래야 되나, 뭘 갖고 비장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실제 비장 같은 거, 지뢰 같은 거 갖다 보면 느끼해. 자, 허파는 삶으면 삶을수록 어떻게 돼요? 나르는데 단단해지지. 간은 상당히 꽉 차 있는 장기요. 삶으면 삶을수록 퍼석퍼석해져. 그 반대의 현상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자, 유혈에 고토, 익기, 화습한다는 소리가, 이 화를 뜻할 때는, 이 화를 뜻할 때는 변화된다는 뜻이 있어요. 조화라는 뜻이. 종만권 대설사가 뭐예요? 부어갖고 이렇게 된 거. 비장경을 건드리라는 소리예요. 권태. 이렇게 되면은, 권태라는 거 알죠? 빠릿빠릿 못하고 무거워져. 설사에도 효과가 좋다. 경혈은 폐의 금에 속해요. 이거는 비춰주고. 경혈은, 이게 지금 음경을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 폐는 주관하는 게 뭐예요? 건조한 걸 주장하면 건조한 걸 싫어하는데, 이것이 주관하는 게 피모를 주관한다고 했어요. 장상하게 들어가기 전에 좀 보고 가면 돼요. 자, 피모를 주관하고 호흡 및 온도, 땀구멍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것도 체온 조절을 하죠. 폐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폐의 금에 속한다 그랬어요. 만일 객사가 뭐예요? 밖에 있는 외부의 사가, 삿된 기운이
피부를 침습하여 온도 조절에 평형이 잃게 되면은 한절이 생기며 객사가 폐에 전해지면 폐는 위에 있는 장기라 숙각이라 하죠. 서서히 내려가야 돼. 기조절을. 갑자기 확 내려가면 이제 위에 가서 무거워. 현기증이. 비장은 운하를 수증기에 불을 약하게 떼갖고 김이 모락모락 나듯이 올라가야지 확 떼갖고 확 올라가 버리면 그 뭐지? 천식, 해소, 기천, 가래, 담. 이 답이요 여기서 올라가서 형성된 거예요. 비습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숙강작용이라는 건 뭐냐? 살금살금 내려줘야 되는데 확 눌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위로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자, 숙강작용이 너무 되면 뭐가 돼? 여기서 뭐가 걸려. 올라가서 이게 고놈을 뱉어내려고 기침하는 거예요. 뭔가 걸렸기 때문에. 이럴 경우 경혈에 침 놓는다는데 경혈 그때는 어디다 놔야겠어요? 폐에 경혈이 어디요? 그런 데다 침 놔서 조절하는 거예요. 폐만 거기다 놔? 경구에다 놓고 열결에다 놓고 복류에다 놓는 것도 그것이죠. 복류는 무슨 경의 경혈이야? 신경에. 합혈은 수에 속하는 이제 합혈은 이거 뭐지? 신장을 얘기하죠? 우리가 설사하면 맨 처음에 잘못된 것이 소장에 분별 정탁을 묻은다고 그러죠? 예? 근데 이제 설사 종류가 여럿이요. 오림세라는 거 있지? 조설이라는 것도 있어. 새벽에 일어나서 설사하는 것이 신의 문제예요. 밤에 먼동 트기 전에 설사하는 사람. 설사 몇 종류나 있어요? 이게 지금 그 소리가 무슨 소리가? 신장이 여과기관이가 방광 소변을 배출한 축으로 만일 사일이 방광이 침해 방광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수분이 대변으로 배출되는 이기에서 증상이 나타난다. 신장하고 어디하고 별통이죠? 또 쳐다보면 나도 알겠다. 이게 가장 아래에 있는 신장하고 제일 맨 위에 있는 폐하고 숙강작용하고 성장작용하고 폐하고 신장하고 작용해요. 신강가 하면은 기가 약해. 기가 약한다는 건 불강한다는 소리 내려오질 않는다는 소리요. 천장민하니, 천장민이 뭐예요? 이거 설명할 사람 있어요? 천장민이라고 그랬는데 천은 뭐예요? 해수 천식이고 민은 장은 천장미는 뭐예요? 답답하다. 통하지 않고 안절부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합혈에 침을 놔야 된다고. 우리가 이제 인체를 놓고 볼 때 인체 구조도 그렇습니다. 대응법으로 되어 있어. 저 책 보고 읽어보니까 딱딱하지. 근데 저 책을 이해를 해야 돼요. 첫째는
맨 처음에 분리의식 말하기 전에 태극에서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태극. 태극은 하나에서 음양이 분리되고 이건 실제는 갈라지기 전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렇게 돼야 맞아. 이렇게 딱 되면 죽은 상이에요. 어딘가 움직이는 상이란 말이에요. 태극에서 인체를 보면 태극이 어디예요? 태극이 어디예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심장도 태극이고, 심장 하나를 보자면 비장도 태극이고 다 태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쪽이냐 양쪽이냐 갈라질 때 병변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 음이 강하면 양이 싫고, 양이 강하면 음이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체를 봤을 때,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은 이건 대태극, 중태극, 소태극 그러는데 이걸 또 봤을 때 이게 태극이에요. 이게 왜 태극이냐? 뼈가 하나예요. 또 이걸 밑으로 나오면 둘로 갈라져. 1에서 2로 갈라지고 2에서 5로 갈라져. 그 이게 뭐야? 태극, 음양, 오해. 또 이처럼 보자면 발에서 이게 태극이에요. 이 뼈 몇 개 있지? 여기서 이게? 어? 하나에? 봤어? 여기는? 밑에는? 발가락 몇 개야? 6개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 4개 있는 사람은? 대개가 그래서 이걸 태국으로 가요. 침혈자리가 음양 조절을 기가 막히게 돼 있다. 이제 오륜혈을 들여다보면 다른 건 잘 몰라요. 오륜혈만 알지. 자, 이제 이것을 왜 인간이 이렇게 많이 잃어버리고 이러는가 이제 그 원인을 생각해보고 차근차근 하나씩 나가봅시다. 인간이 앞니를 잘 알렸어요, 먹었어요? 어? 철학을 해서 보면 수학적으로 계산하면 내가 알지. 내일 몇 시에 해 뜬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근데 그런 것은 예지 능력이라고 안 해요. 예지는 내일 가다가 교통사고 어떤 놈 당하겠다 이걸 보는 게 예지요. 그런 게 예지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예지 능력을 포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면 적응성. 앞니를 내다보는 예지 능력을 포기하는 대신에 적응 능력을 바꿨다니까요. 적응 능력이 뭐예요? 어디에 가서나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사막에도 살고, 북극에도 살고, 남극에도 살고, 열대지방에도 살고, 하대지방에도 살고. 다른 짐승 그럽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다른 짐승들은 자기 살 환경을 따라서 이사해버려. 뭔 환경이 안 맞으면 이사를 해. 근데 인간만은 그 무슨 환경에서도 적응을 하는데 그 대신에 예지의 능력을 이루어졌어요. 자, 이 주요 괴사전 같은 데 보면은 징조를 보고 나머지는 한다고 그랬어요. 그 소광절 선생 얘기했죠? 소광절 선생이 그렇게 알아버렸듯이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이는지. 뭐 배를 하나 멋지게 그려볼까? 화물선 20만 톤 화물선. 이 안에 쥐가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살아요. 쥐 없는 데도 없어요. 근데 이 화물선이 사람은 모르는데 어디 항구에 가서 달가면 요만한 데 묶어놓고 뭘 내려서 묶었지 여기다가. 예? 뭘 묶었지? 배 가져만 하고 정박을 시켜놨는데 이 화물선이 고장날 것 같으면은 여기 있는 쥐들이 다 탈출해. 탈출해버린다니까. 뭐 때문에 그랬어요? 그리고 이 배는 추락하면 뒤집어져.
자, 우리가 짐승들 보면은 뭐가 막 튀어나와서 이상하다고, 그때 백두산도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소리 나왔죠? 그런 짐승들은 미세한 전자파나 이런 것은 쥐가 풍랑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집에 불난 집에 제비집이 없어요. 새 집을 졌는데 제비가 집을 안 줘. 그 불난 집에 제비가 없다는 소리는 불날 집에는 집을 안 짓는다는 얘기예요. 뭐 이해 가요? 거짓말 같으지? 응? 자, 그러면 인간은 예지의 능력을 잃어버린 대신에 적응력에 대한 것을 또 가졌어요. 또 하나 가진 게 있어요? 또 하나. 뭐요? 아직 안 됐구만. 요 얘기만 하나 더 하고. 또 하나 가진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짐승들이나 뭐나가 모든 것은 식물도 그렇습니다. 자, 44철 44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런 것이 있으면 건 영초예요. 신령스러운 영초 있어요. 영초예요. 자, 44철 꽃 핀다는 게 뭐예요? 발전기가 44철 있다는 얘기예요. 꽃도 개화기가 있고 수정기가 있고 이게 발전기라고 그래. 그거예요. 그래 안 그래? 44철 꽃 피고 44철 열매 맺고 그럼 이거 영초라고 그래. 이런 영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다는 못 봤으니까. 자, 짐승도 발정주기가 있어요. 발정주기라는 게 알죠? 자기 이세를 태어나게끔 하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만 음양이 화합을 해. 그래 안 그래? 근데 사람은 44철 그래. 44철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만물의 영장이라는 소리가 나온 거예요. 사람은 뭘 포기한 줄 알아요? 페로몬을 포기했어. 발전기 때 나는 냄새를 포기해버렸어. 그 이해가? 사람은 고양이 한 마리가 발전기라면 그냥 전체 동네 고양이 다 몰려드는데 사람이 하나 발전 났다고 다 남자들 다 몰려서 하는지 그 페로몬이라는 것을 포기해버렸다니까요. 사람한테. 진짜 그것이 있으면 버스 하나 타는데 여자가 발전기 대봐 남자들 다 그냥 죽일 얘기였지. 그 페로몬 그것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것이 예지 능력도 발휘해버렸어. 적응력을 얻었다니까요. 적응력을 얻으면서 44철 발전기요. 특히 보면은 여자의 발전기요. 이 소리 안 들어봤죠? 여자가 발전기가 보면 남자는 어디 갔어 그러면? 응? 가을인가? 어? 남자는 그럼 가을인가? 가을? 윤 선생님 뭐라고 그러지? 44철이라고 그랬어 또? 아니 반대는 가을. 아, 남자는 좀 막 산소철 같은데. 어? 남자는 별로 산소. 여자는 음이죠. 보면 속끝이죠. 말을 했던 묵질했던 것이 여자는 봄에 발정 주기가 와요. 근데 이 뜻은 44철 발정기라고 그러잖아요. 신령스러운 물건이다 사람이. 그렇게 우리가 인간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물의 영정이에요. 만물을 줬다 냈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하고 천지예요. 가을은 뭐? 양계 발사됐던 거 항암시켜야 돼. 저 자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슬그머니 웃지 말고 솔직히 양은 얘기 내놔봐. 저는 남자는 여름이 발정기인 것 같습니다. 좋아. 그때는 화장성세라고 했어. 화장성세. 여름이 화가 분산돼서 그렇게 하면 뿌리가 허허고. 저 이런 거 봐봐.
뿌리는 요만한데 줄기가 막 뻗는 거 있어. 그게 뭐예요? 나팔꽃 같은 거 봐봐. 뿌리가 많은데 덩쿨은 막 뻗어버린다. 수세미, 오이 같은 거 봐봐. 뿌리 파보면 요만뿐이 안 해. 근데 그 줄기 뻗는 거 봐봐. 그걸 허장성세라고 그래. 밑에는 허다 이거야. 시간 안 됐어요? 55분 됐어요. 55분 됐어요? 좀 더 할까? 누가 와서 노래 한번 해봐. 노래방 가면 돈 내지? 돈 내고 해야지. 또 시간 되면 이제 가라가 꺼버리지? 응? 그냥 해도 이거 돈 안 받아. 여기서 여러분들 박수 쳐주려면 박수 신나게 누가 할 거야? 차이 내가 노래하고 싶은데 안 시켜준다고 안절부절 속으로 그냥 울뚝불뚝 하지 말고 나와서 한번 할 사람 있다. 미라이는 하고 싶어서 그냥 안절부절. 나는 왜 안 시켜주나? 하고는 싶은데 박수 안 쳐주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박수 치지 마야 되는데 지금 미리 쳐주면 안 돼. 노래 다 듣고 박수 쳐야 돼. 야, 쉬었다 합시다. 자, 다음에 일일이 꼬치꼬치 다 물어본단 말이에요. 대장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돼? 앞에 게 맞아? 이거 틀린다고 하는 거야, 수차처럼? 어? 아, 배 생김새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 그런데 왜 금으로 들어가? 배 생김새 보면 금으로 들어가면 안 되지. 금은 좀 단단해야겠지. 그래서 배 생김새 보면은 숨구멍이 그냥 문어 납치 빨판같이 생겼어. 자, 자동차로 말하자면은 뭐가 들어야 돼? 흡입, 혼합, 폭발, 배기어, 흡입. 흡입이 뭐예요? 공기와 에너지, 기름 같은 거지? 분산된 것을 흡입한다고. 그걸 혼합해서 폭발시키고는 뭐가 나오죠? 에너지가 나와. 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나머지는 배기시킨다는 얘기예요. 그 폐의 영향은 뭐예요? 공기청정기 라디에이터 역할을 한다고 봐야겠지. 자동차를 말하자면. 라디에이터요? 아 하는 사람은 틀렸어. 그거는 라디에이터는 심장열 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거고, 공기를 깨끗하게 정리해서 빨아주는 거 있죠? 에어컨이나? 그것이 거기서 빨아들여 가지고 심장에서 나오는 혈당 혼합을 해서 배기가 뭐예요? 인체로 말하자면 가스를, 필요 없는 가스를 밖으로 배출한다는 뜻이잖아요. 자동차 하나 갖고도 설명 가능해. 그 자동차 갖고 오해를 풀어주는 거예요. 흡입, 혼합, 폭발, 배기. 여기 뭐 하나 있을까요? 이 혼합됐을 때는 피와 산소를 혼합시킨다는 뜻도 있고 이산화탄소 배출시킨다는 뜻도 있고, 근데 폐가 에어컨이나 작용을 하더라 이거. 자동차로. 그래서 폐에 가서 꽉 차 있으면 어떻게 돼? 폐 장기 형상이
장기 중에 꽉 차 있는 장기가 뭔 줄 알아? 여과 기력을 한다면 콩팥이야말로 꽉 차 있어. 종자를 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폐는 체적만 크지? 갖다 들어봐. 다 구멍이야. 구멍이 숭숭숭숭 뚫리고. 근데 그놈은 삶아버리면, 아까 거쳐 숭숭숭 나오는 거 삶아버리면 쫀득쫀득해져. 허파 먹어봤어요? 돼지 허파 먹어봤어? 그런 데서 취상을 해보라고. 취상. 형태는 뭐예요? 위에 가서 나머지 장기를 덮고 있기 때문에 우산 형태라고 하는 소리지. 그 우산같이 생겼다 우산 형태. 근데 배가 그럼 위에 꼭지도 하나 달려있지. 우산 꼭지도 달렸는데. 그런 형태라는 얘기지. 그게 뭐예요? 덮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폐를 뭐라고 해요? 폐를 천개라고 그러지. 폐를 천개라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글씨로 써? 모르는 데나 글씨요? 하늘 첫째 덮겠자요. 天盖、花盖。 자, 그리고 기를 주관하며, 폐가 기구 주관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피모로 연결됐다는 소리 많이 들었죠? 그 작용이 뭐예요? 피모로 연결됐다는 소리는 피, 모, 그래서 머리털이 잘 빠지는 이런 양반이나 나 같은 사람이나 어디에 뭔 열이 많으니까 빠진 거예요. 피부가 거칠거나 자꾸 그냥 뭐가 난다거나 그러면은 어딜 고쳐야 돼? 입을 고쳐야 돼? 근데 왜 입을 벌린다고 해요? 입을 벌리는 위로는 코와 후두, 코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는 이 병은 폐병이라는 얘기예요. 자, 폐는 칠구로 어디로 통해 있어요? 구멍이 9구멍 중에 폐가 어느 구멍으로 통해 있어요? 콧구멍, 귓구멍? 콧구멍 하나에 두 개. 야, 이상하지? 다른 데는 2개 있는데 코는 모양이 하나에다 2개가 뚫어졌어. 그 안에 생김새도 그렇게 비슷하게 보여. 폐라는 장기 하나 있는데 이 양쪽 갈라졌어. 그것이 여러 대공원인데 왜 눈으로 안 하고 여러 온가? 그 형태가 뭐야? 하나에 툭 뚫어졌어. 자, 그러면 콧근육병은 어디서 무슨 병으로 봐야 되겠냐? 비염 치료해. 비염 있지, 충농증 있지, 비오염 있지. 이게 다 무슨 병이야? 그 계통의 병이란 말이에요. 자, 아까 그 땀이 질질 나고 땀구멍이 제대로 안 열렸다, 안 닫았다, 열렸다, 닫혀야지 되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은 무슨 폐도 음이 있고 양이 있겠죠. 태극으로 보니까 다. 아까 심장도 태극, 위장도 태극이요. 육장육부가 다 태극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음양이 갈라지면은 위 실증도 있고 위 허증도 있단 말이에요. 승부를 자꾸 하니까. 승부한다는 소리는 투쟁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위 실증이 있어 없어? 음실증, 양실증 또 있단 말이에요. 폐가 특히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공기는 폐를 통해서, 코를 통해서 들어와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저 북극 추운 데서 사는 사람, 유럽 사는 사람 코의 길이가 틀려요. 이해 가세요? 공기를 딜 필요가 없으면은 콧구멍은 뻥해. 그 난방계, 그거를. 난방계통이나 인종이라고 해요. 북방계는 콧구멍이 작은데
코가 길어야 돼. 추운 데 사는 사람은 코가 이만큼 길어. 이만큼은 안 길었다. 이만큼 길어. 팽조가 옛날 기백이나 황제라 대답을 하는데 인중이 한 치면은 100년 산다고 했어요. 근데 팽조라는 선인이 800년 살았어. 이 킵처 황제가 웃었어. 왜 웃어? 요것이 한 치에 100년 사는 게 8치나 되면은 800년. 800년 살았으니까 8치가 돼야 돼. 이게 요만해야 돼. 인중 길이만. 그럼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니까 상상이 안 가니까 자기 황제 스스로 상상을 해보니까 괴물이야. 그러니까 웃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북방계는 분명히 콧구멍이 작습니다. 그리고 코가 길어. 왜? 북방에는 기운이 찬 기운이 있겠어요. 뜨거운 기운이 있겠어요. 털. 찬 기운이 있으니까 관을 통해서 돼야 되고 많은 그래서 한꺼번에 빨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호흡이 깊어야 돼요. 천천히. 그래서 폐에 찬 기운을 덜 가게 하느라고. 이해한 거면 봐봐. 아리아계하고 그 남방계, 북방계가 다 책임새가 틀린 이유가 있어. 야, 폐가 숭덩 구멍 뚫려졌을 게 그게 열인장이라고 그러는데 삶아놓으면 열인장이 아니야. 삶을 때는 어떻게 삶아야 돼? 살아있는 사람 삶아야 돼? 소도 살았을 때 그냥 피해 놓고 그냥 삶아서 먹어봐야 돼? 죽은 다음에 먹잖아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호흡을 하고 출락 기능, 피해도 출락 기능 하죠? 그랬을 때는 열인장이라는 소리가 구멍이 숭숭 뚫리고 체력에 비해서 가벼워요. 그게. 그래서 열인장이라고 해요. 그런 폐는 어떤 경우에요? 한하면은 열하면은 두 가지 병이 있는데 폐는 그냥 온해야지 한하거나 열하면 안 돼요. 또 소장이나 마찬가지. 소장도 온해야지 열하거나 한하면 안 돼요. 폐가 급을 주관하는데 여름에 화가 이게 닥치면은 뭐가 생기겠어요? 폐가 화급금 해버리고 하나면은 자식한테 다 뺏겨버려요. 이게 한해도 안 되고 열해도 안 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금의 기운이 여름에 열하면은 열자를 써야겠다요. 이렇게 생기면 안 나? 어? 틀려? 번치가. 비슷하게 맞는다. 자, 그 소리가 불을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열을 싫어한다는 뜻이야. 그 열하고 불하고 뭐가 틀려요? 하늘에서는 뭐 열이 되고 땅에서는 화가 되고 뭐 그 소리 있죠. 계절도 여름에 폐병 환자들이 실증 환자는 오히려 나서요. 화급금을 시켜서 오히려 완화시켜주니까. 근데 열에는 안 돼. 가을에부터는. 자, 그럼 아까 저 여름에는 실증에는 좀 좋아진다고 그랬죠? 간실증도 가을 가면 좀 완화돼요. 금의 기운이 들어왔을 때 금극목 시키니까 지금 완화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치료 안 해도 저절로 나는 사람 많아. 오온육기 특기가 그거예요. 치료 안 해도 나는. 그래서 환자들 보고 오면은 며칠 더 지나보세요 그래. 근데 이 오온육기 제대로 빼고는 언제까지 기다리세요 몇 달. 그게 나와 또. 화와 열과 한과 냉을 다 싫어한다고 했어요. 그럼 온해야 된다고. 가을 날씨 봐요. 가을 날씨는 량이라고 그러지? 량? 이렇게 쓰나?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저 랑이 찬 거예요? 그저 서늘하다는 얘기예요. 열한 거예요? 아니요. 폐에 열이 있으면 이제 여기부터 가요. 우리 저 작성하면서 순전히 장사가 공부입니다. 환자하면 작성하잖아요. 작성하라 그러잖아요. 작성을 해야 공부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열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누가 읽어봐 얘기해. 이 책 읽기니까 아까 그 얘기하는 거보다 재미없다 해. 아까 그 얘기가 더 재밌네. 우물에 빠지려. 그죠? 그게 더 재밌죠? 우물에 빠진 거 말고 이제 똥통에 빠진 얘기 할까? 배가 열이 있으면 코딱지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어? 콧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엉키니까. 배가 열이 있으면 콧물이 맑겠어요? 누렁크겠어요? 어? 다 알아. 그 코가 애행할 때는 이러겠어요. 열어야 이러겠어요. 콧구멍이 벌렁벌렁. 나는 참 콧구멍이 벌렁벌렁 참해. 왜 이게 열어겠어요? 왜 벌렁거렸어요? 어? 이 안에 건조하니까 간지러워. 이게 어제 아가씨 앞에 가서 콧구멍 수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나 더 너 그런 적 없어? 이렇게 앉아? 어? 다른 사람 앞에 다 해도 돼. 신랑 앞에서만 그러지 뭐. 넌 세상 사람한테 다 줘도 돼. 신랑만 이기면 네가 다 세상 사람 다 이기는 거야. 코가 건조하면 그 계통에 인후가 뭐예요? 기관지, 기도 이런 것이 다 건조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한 군데가 건조하면 그 계통이에요. 여기다 불 피면은 그 주위가 다 온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코가 내했을 때 어쩔 때는 콧물이 그냥 맑은 콧물 나왔다, 어쩔 때는 코가 건조했다 그런 사람 많죠. 어쩔 때는 코가 막혔다, 어쩔 때 그런 사람 있죠. 그래서 이게 한과에 냉을 싫어한다는 소리예요. 폐가 그만큼 열이에요. 다른 장기는 그렇게 열이질 않아. 그래서 열인장이라고 부르면서 뭐냐면 열인장이라는 뜻 알아요? 애기가 물고 나면 쓰고 깨벗고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쓰러질까 저쪽으로 쓰러질까 아무렇게나 간다는 소리예요. 열이다는 소리는 이 새싹이 벗어나가지고 싹 튀어가지고 한들 올라오는 게 연약하다는 소리예요. 연은 뭐예요? 연성이 있고 약이라는 거죠. 바람만 불어도 열이 쓰러질 똥말똥이에요. 폐가 그래서 열인장이라는 거예요. 폐 건조증이 오래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윤기가 없어진다. 폐가 건조증이 생기면 특히 비듬이 잘 생겨요. 탈모가 잘 생겨. 탈모 왜 여기 폐에서 따질까요? 원래 이거 심에 자양돼서 올라와서 그런데 여기 가서 열은 어디로 올라가요? 위로 올라가면 여기 있는 습을 말려버려. 이게 나도 대머리 되더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 많이 쓰면은 열이 올라가. 화내면은 숨이 씩씩 된다. 그럼 그것이 결국 열이 올려버린다. 대머리가 아닌 사람들은 성깔 있는 사람들이고 숨 쉽게 나. 저분이 한 번도 안 하고 비슷해. 폐건조증이 오래되면요, 오래된다는 뜻이 이게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그랬다고 머리 안 빠지죠. 오래되면 이 뜻은 최소한도 석 달 이상이 가면은 목도 쉬고 이런 계통도 온다는 얘기예요. 자, 피부를 주관한다니까 당연히 피부는 윤기가 없어지겠죠. 피부가 반질반질하고 윤기가 있는데 대머리가 가려서 그것은 폐건조증이 아니에요. 피부도 윤기가 있고 다른 데 윤기가 반질반질해 얼굴도. 근데 대머리가 가려서 그것은 폐건조증으로 빠진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것이 겹쳤을 때 폐도 건조해지고 비듬도 많이 피고
그랬을 때는 건조 쪽으로 보고 치료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폐가 어디에 백맥이 시작된다는 뜻 알아요? 심장이 맥을 차지하지 왜 백맥이 시작된대? 아까 자동차에 기화작용이라고 그랬죠? 에어컨이나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그 폐에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하고 교환시켜갖고 혈액을 통해서 심장으로 다시 보내지. 그래서 백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심장도 이렇게 해서 땅 넣고 자심방, 우심방, 자심실, 우심실 해갖고 어디 하나는 피로 들어가야지. 거기서 뭘 교환시켜갖고 치료한 좋은 놈은 내뿜고 나쁜 놈은 받아들이고 전원 드리고 안 되지. 나쁜 놈은 뿜고 좋은 놈은 받아들여. 그 나쁜 놈을 뿜어주는데 그건 식물이 좋아해. 동물하고 반대 현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백맥이 그런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어째 맥은 그 폐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폐의 호흡을 거쳐 조절하기 때문에 인체의 혈액순환을 돕는다 했는데 왜요? 폐가 알고 보면은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뜻이 뭐가 있어요? 여기서 선행 뭐라고 그래요? 피와 혈액을 혈관을 통하고 다 온몸을 돌아야 되는데 선행기란 말이에요. 기가 먼저 가야 혈이 따라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기혈이 같이 가야 돼. 근데 기가 안 움직이면 혈은 안 가. 기가 동해야 혈이 간다고 말이에요. 뭐 출혈이 바닥이 심했어. 이런 데가 막 장이 터져가고 그때도 먼저 혈액을 보충시키는 게 아니라 기를 먼저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혜령씨, 이 장상학과니까 되게 재미없지, 오히려. 아까 계단에 춤추는 게 낫지? 어? 이게 나서? 미란이한테 물어봐야지. 우물에 빠진 얘기가 더 재밌지? 우물에 빠졌을 때 그 사람 심정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게. 우물은 주인이요. 빠진 사람이 손님이지. 거기서 음양관을 잘 추려봐. 자, 이거 봐. 혈액순환을 돕는 기능을 한다. 기가 행하면 혈도 행하고, 치료하려면 반드시 기를 조절해 해야 되는데, 기를 이롭게 하고, 다음이 뭐예요? 밖으로 내버리는 거. 뭘로? 이 다음이 무슨 담자예요? 응? 무슨 남자이까? 가래 남자예요. 근데 이거는 가래담인데도 어혈담이라고. 자, 출혈을 치료하려면 반드시 기를 보충해야 하는데 독이 섭이. 왜? 섭이라는 거 걷어들였다는 소리지? 잡았다는 소리지? 예? 기가 순행을 안 하면 피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보충을 먼저 해준다. 아닌 것 같으지? 아닐 것 같으지? 피도 빨리 나가야 그럴 것 같아. 혈은 목적이 혈맹하면서 돌아야지 밖으로 나가는 거지. 밖으로 나가면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거야. 우리가 출혈을 방지하는 방법이 있지. 출혈이 막 코피가 터지거나 이게 터졌을 때 하나는 간경을 쓰고 하나는 소장경을 쓴다고 그랬어요. 아직 얘기 안 했구나 참. 앞으로 나올 얘기네 그거. 자, 기를 보충하면은 혈이 더 빨리 나간다는데 이 말에 동조하는 사람 놈들로 봤는데 내가 다른 설명을 할 테니까. 기를 보충하면은 출혈을 하는데 기를 보충하니까 출혈이 더 빨리 된대 제가. 그 기가 이렇게 해갖고 기가 몸 밖으로 나간 걸 기라고 그래요 우리가? 몸 안에 흘러야 기지? 몸 밖에 흘러나면 뭐라고 그래요? 외기? 그때는 사기 소리 들어. 전기가 아니야. 몸 안에서 피 나오는 거. 그 몸 안에서 피나는 것도 마찬가지야. 출혈도 몸 안에서 피고 하는 출혈도
복막에서 출혈이 생기지 그것도 기고충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몸 안에서 피가 출혈돼 장출혈 있죠? 그런 것도 실제는 장출혈을 가장 빨리 막는 게 소장전기예요. 두 번째가 간첩기예요. 소장 얘기할 때 그거 할게. 소장할 때는 그거 얘기할 때 육기 설명하면서 해야 돼. 이 지금 의학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시고 그냥 허리병이나 고치고 머리병 고치고 어디 자리 쥐나는 거 손에 짜게 바른다 이거 고치면 아무것도 안 해서 손에 짜게 바른다는 거 아주 쉽다. 근데 그거 어디다 놓으면 된다고 가르쳐주면은 너무 허망하니까 이 그런 거 별것도 아니네 이럴 수가 있어. 또 실제로 그거 배우는 사람도 있어. 그때는 요걸 설명하면서 배워. 자, 인체가 뭐예요? 폐는 아까 자동차로 가는 나제타라고, 에어클리너라고 그랬어요. 나제타는 심장에 열을 시키는 작용을 하지. 엔진 과속, 엔진 열을 시켜주기, 물이 순환시켜주는 거죠. 근데 실제 옛날에 차는 공냉식이 있었어요. 지금 순행식이지. 물로 시켜주는데 옛날에 공냉식이 있었다니까. 공냉식 차 못 봤지? 공기로 그걸 시켜주는 거. 그때는 이 설명을 이렇게 하면 안 돼. 피로해버려야 돼, 그냥. 이체 비위에서 소화돼서 정밀로운 기운을 뭐가 운반을 하냐, 이제 이거 봐봐. 폐가 백맥이 시작된다는 것이 심장을 통해서 보내는 거, 통해. 심장하고 폐하고 원수지가 있죠? 불가. 하고 그게 있고. 근데 이런 작용 보면 원수라고 보기가 뭐예요? 뭐더냐? 폐가 아부하는 형상이 있어갖고 심장이 끊어지는 얘 여기 있습니다고 받치는 형상이란 말이에요. 폐가 위로 상기되면 안 됩니다. 폐는 축광한다고 했어요. 폐는 내려가는 기운이에요. 어디 갈까? 엄숙하다고 써놨더만. 간호실 저기 가서 엄숙하다고. 이게 엄숙이 숙각이었는데 실제로. 한꺼번에 확 내려가 버리면 뭐가 생겨요? 빈혈과 빈혈이 뭐예요? 네? 여러분들이 빈혈이 피가 모자란 걸 빈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에요? 그 빈혈 한번 써볼까? 네? 글자는 좀 멋있게. 상형 문자를 보면 야, 빈혈이 피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양은 있어. 피가 부족하다는 게 혈액량이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네? 요만큼이었고 요만큼 있다. 이걸 빈혈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피가 모자란다고? 이 양은 똑같이 있다니까요. 피가 출혈돼서 없는 것하고 일반적인 빈혈하고 틀려요. 김양철 씨가 빈혈을 하는데 이거 피가 요만큼 있는 것을 요만큼 그럼 피 모자란 거 수혈 받으면 빈혈 없어져야 되게?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글자 사용 문자로 보자면은 나눴다는 얘기고 이게 뭐예요? 재산이에요. 이게 뭐예요? 가라할 빈자지. 이게 옛날에 재산을 다 조개껍데기로 했어요. 돈을. 응? 맞나? 이게 조각패라고 그러지? 조개패. 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안에 있는 혈정과 혈장의 비율이 안 맞아. 혈구가 빈혈하면은 서희들 말로 하는 헤모그로빈 부족이요. 철분기 부족. 같은 양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누가 특히 빈혈하면 그냥 피가 요만큼 있어야 되는데 요만큼이 없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뜻은 아닙니다. 빈혈이라는 뜻이. 외부의 한이 피부에 침습하면 모공이 수축되어 열이 나고
외부의 한이 한이라는 게 추위가 닥치고 모공이 축축해요. 근데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무서운 것을 탁 만나거나 길 가다가 귀신을 한번 딱 보면은 머리털 건드실 때도 보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수축이 돼요. 움츠려들어요. 그런 적 없어요? 자, 공포 영화 여름에 봐야 돼요? 겨울에 봐야 돼요? 여름에. 되게 공포 영화가 여름에 성행을 해. 왜? 시원해. 안 그런가? 나도 44천 번. 근데 여름에 그걸 봐야지 겨울에는 그거 누가 잘 안 봐. 드라큘라네 뭐 망우리 공동묘지 전설이 내는 것은 순전히 여름에 그게 성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싹해. 움츠려들어. 서늘해요. 그래서 모공에 지금 그게 요 소리요 지금 자극을 준다는 소리. 열이나고 온몸에 체온을 줘주는데 폐기가 보호하는 작용이 저하되면 폐기가 그거 스스로 보호하는 작용이 저하되면 자한이라는 거 알죠? 예.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나. 조금만 움직여도 그냥 자한이라는 건 스스로 땀이야. 도한이라는 것은 도둑 땀이야. 움직이지도 않는데 땀 나는 거잖아. 잠잘 때 그냥 척척하대 그냥. 도한 잘 알죠? 그래도 자한은 좀 이쁘지. 움직여서 땀이 난다는 거. 자한 증상이 나오고 폐의 음이 허약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폐 음소리가 나오네요. 폐 음이 허약하면 폐에도 음량이 있죠. 그것도 태극기제라고 했어요. 폐 음이 허약하면 폐는 우리 이제 횡격막을 통해서 넓혔다 줄였다 하면서 공기를 들였다 나왔다 하는데 음이 허약하다는 소리는 뭐냐면 끌어당기는 힘이 없다는 얘기야. 음이 허약하다는 건 폐 금생 수해야 되는데 수를 못 대죠. 자기가 허약한데 어머니를 어떻게 대죠? 금이 어머니요? 자식이 죽었지, 신이 었지. 응? 그것이 허약하면 어머니 대주질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는 그 자식은 신은 이걸 빼먹어야 돼요. 자식은 그걸 빼먹어야 된다니까. 자기도 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사, 뭐 습사, 적사 뭐 이런 소리가 그 소리요. 어제 그 자네 그거 보니까 뭐 제 스스로 있는 건 정사요, 잊을 수 없는 데서 온 거, 적사요, 뭐 그런 거 있잖아. 그게 그 소리요. 자, 그러니까 도한 증상이나 우리가 도둑놈 증상이 있을 때 어디를 써요? 복류를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류는 신경이 흠이요. 복류도 신경도 보고고 어머니지 폐는 그 복류가 무슨 경이야? 신경의 금이란 말이에요. 어머니. 조금씩 이해 갑니까? 땀날 때 주로 어디 가요? 땀 많이 흘리면. 주혈 하나는 복류. 아까 그러잖아요. 이 음이 허물은 도한이 일어난다는 게 금에서 수로 이놈이 자꾸 뺏어간다니까 이거를. 어머니는 자식한테 주죠. 줄 것이 없어. 자기가 음이 허니까. 주질 못해도 이 자식은 받아야 먹고 살아. 어머니 젖을 먹여 산단 말이니까 뺏어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에 못 이겨갖고 도한이 벌어져. 그때 그걸 조절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는 이게 복류라는 것이 금도 되고 수도 됩니다. 공경은 수가 되고 거기에 있는 건 금이에요. 금이 되면은 경혈도 돼. 경금혈도 됩니다. 아닌가? 맞다 경금혈. 정육혈.
정국이 어때? 자, 너희들 추우면은 주일 학교에 딱 보면 나가. 온도 뺏기지 않으려고. 더우면은 열어. 왜 그러냐면 이 피부라는 것이 폐가 주관했기 때문에 폐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다른 거 콩팥이 역할이라고 그래서 뭐 콩팥이 그런 짓을 해야 그러는데. 그래서 폐가 주관하는 것이 피모라고 했어요. 구멍은 2개고 여기서부터 그 개통이라는 소리요. 자, 이해 안 갑니까? 저 김혜정이가 아직 이해가 잘 안 가는 모양이네. 응? 야, 수업중 생각한 거예요. 이런 것은 집에 가서 봐도 되고. 이게 기가 역상하여 가를 많이 뱉을 때 기가 역상하여 신문에 넘어오기도 하면 이 소리는 폐하고 비장하고 관계예요. 또 여기다 비장하고 폐하고 관계면 비장에 무슨 경에 금경을 쓰고 폐에 금경에 토경을 써야겠지. 영유시키려면 우리가 상량 하나를 쓴다면은 예? 상량이라는 금경에 상량 하나 여자를 집어넣으려면은 이거 상량 하나가 아니라 영향을 끼치는 것이 첫째 상량이 뭐예요? 대장경 금이지. 네? 또 금의 금이지 이게. 금의 금은 어디에 영향을 끼치겠어요? 분명히 아까 그랬잖아요. 자식도 영향을 끼치고 어머니도 영향을 끼치고 영향이 있다고. 이걸 보호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령 보였다고 그러면 상량을 보였다고 술 보여버린 거지. 그 몸이 열 있는 사람한테 보여겠어? 찬 사람한테 보여겠어? 열 있는 사람. 그 소리야 그게. 자, 그리고 폐가 주관하는 것이 있는데 특히 엄지손가락이요. 이 폐경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소이 잘 헐거나 잘 안 나질 때 특히 기운만 상하면 우측 어깨가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우측 어깨가 잘 빠진다. 우측 어깨 빠지는 거 봤어요? 특히 우측 어깨부터 힘이 없는데 여기까지가 이렇게 힘이 없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부터 힘을 못 쓰는데 특히 요건 잘 움직이는데 요것이 와버려서 그건 폐적경 와야 돼요. 폐기 보호해버린다니까. 폐가 왜? 우측은 뭐가 주관해? 기를 지금 주관하기 때문에. 폐가 기에서는 대장이에요. 기를 주관하지 폐가. 혀를 주관하나? 참. 요새 바뀐 거 아니야? 기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측에 특히 그럴 때 그걸 써봐요. 어깨 빠진 사람. 거기다가 간에 좀 열이 많아서 눈이 충혈되는 사람이 좀 더 빠르고 머리 나갔다 오면 충혈되는 사람 있지? 수영장 갔다 오면 충혈된다고 그러지? 더 빠르다니까. 그런 증상에 결부시켜보면은 아, 금의 역할이 이렇구나 알아요. 자, 보세요. 이제 폐가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폐가 치료하는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 폐가 치료하는 그 보세요. 폐기허중풍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풍이라는 것이 뇌만 탁 맞아서 터지거나 마비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기허에서 오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우리가 중풍 그러죠. 대개가 이 중풍이 별로 없어요. 그럼 이제 마비돼서 이런 사람은 뭐냐? 중풍이냐? 풍으로 들어갔다는 소리는 장으로 접촉돼 버렸다는 소리고 폐기가 중기증이야. 중기, 중부, 중장 그러지? 뭐라? 어? 중경락, 중장부 이렇게 나오는 그것이 풍이 대개
기에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개가 뭐냐면 중기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중부증이 있어. 중장증이래야 그것이 이미 장부까지 들어갔다는 소리예요. 자, 우측마비, 피부 건조, 마른 버짐 이런 데 갈라 터지는 거 있지. 손바닥 발바닥 갈라 터지는 거. 뭐 기침 나고 숨 가쁘고 도액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만한 소리고, 두피, 비듬이 따닥따닥 지는 거 있지. 누룽지 긁듯이 이러는 봤어 안 봤어 이러잖아. 있어? 봤어 안 봤어? 저 강선생 봤지? 네. 여기서 만약 비듬이 막 깜박 같아. 네. 깜박이라고 못 알았지. 까맣지. 네. 그렇게 되겠다. 그것도 이걸로 치료해야 돼. 여기 나오네. 목욕 후 두통. 머리나 얼굴에 땀 많이 비치고, 목욕 후에 두통 나고 뭉치가 되고 하는 거. 그 실제로 이것은 간병이거든요. 간병인데 근근목 시키려고 폐를 고친다고. 폐를 보강시키려고. 탈모 나오네, 여기. 금속. 백내장. 백내장이 뭐예요? 이 백내장 하나 설명하고 갑시다. 이렇게 너무 잘 그리고 그냥 알아보는데 이거 뭘로 보여요? 이렇게 되면 안 돼. 구멍색이 그려야지. 이 끝에 이게 무슨 색이겠어? 흰색, 네.白色, 아, 요거는 요거는 흑색, 흑자는 내가 지금 한문도 나와. 이게 선맞아. 백자고 천자인데 잘 모르겠어. 그럼 요게 요게 천, 요게 백. 천, 백내장이 뭐예요? 폐를 주관하는 게 이거예요. 신자질. 허즈, 이것이 기운이 없으면 요놈의 힘을 잃고, 달걀 노른자가 달걀 쌩쌩할 때 탁 깨면 노른자 따로 시자질 따르지. 근데 그놈이 흐리멍텅이해서 다 썩었어. 노른자가 형태를 유지 못하고 퍼져버리죠.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폐가 제기를 못하면 요것이 흩어져 갖고 이걸 덮어. 그걸 한반에서는 중요한 것은 백막이라고 합니다. 그걸 내장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녹내장은 뭐예요? 이 녹내장은 또 틀려요. 녹내장은 간에서 온 거예요. 백내장이 자꾸 하면 녹내장으로 와버립니다. 그랬을 때, 백내장을 붙일 때, 폐 전격을 후천난 놈이 하나서 그런 거예요. 요새 백내장 환자한테 계속 폐전격만 놓으니까 지금 뻥하지. 저걸로 그렇게 고쳐지냐. 그랬을 때 폐기를 보여야 돼요. 폐의 기가 부족하면은 이 신자질이 퍼지기 시작해요. 그 신자질에 열을 받으면 화에서 열을 때린 거예요. 심장에서 열을 때린 거예요. 여기가 꼴배, 충혈돼. 요것은 화가 때리는 거예요. 눈에 오장이 있어요, 없어요? 요것은 뭐예요? 신이지? 예? 아닌가? 또 화는 어디 있어요? 화도 있어, 토도 있고. 찾아봐야 돼. 저번에 숙제를 해줬는데 내가 뭘 해줬는가를 모르겠다. 어? 귀 맞다. 아, 그거 풀었어? 귀가 뭘 내보내. 풀었어? 이거 조금 이따 얘기해. 그거 풀었어, 뭐야? 뭐 숙제 내주겠다 생각해 모르겠어. 그거 무슨이야? 그거 자, 이간이 있죠? 박치.
빠지. 이빨 팍팍 가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식이 잠자다가. 네. 근데 왜 그걸 이제 폐혈증을 놔야 될까요? 네? 소리, 금, 또, 그랬어. 네? 실제 이갈이는 엄밀히 따져보면 동맥, 인맥이 부딪히는 현상입니다. 인맥, 동맥이 전쟁하고 있어. 왜 전쟁을 해? 보통 평상시에 정신 들어갖고 이빨 갈래면 그렇게 못 갈아. 근데 무슨 와라해가지고 뿌두두두두. 그런데 왜 폐적경을 쓰라고 그랬는가? 이거 육기하게 가면 설명이 돼요. 일로 가야. 여기서는 지금 일로 가버리면 헷갈려. 그때 이제 육기를 설명하면서 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설명해서 일로 가면은 또 이걸 놓쳐. 여기 나와네. 어깨뼈 잘 빠진다. 하지가 부려간 것은요, 베이스 잡아야 돼요. 다른 데 기운인데 밑으로 힘이 없대. 무릎 밑으로. 있어 없어? 어? 왜 베이스 잡아야 될까? 그 숫자가?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아, 몰라. 알아보자. 무슨 소리야. 폐혈 증세는 이것이 폐가 허한 증세고 폐음이나 양이나 부족한 증세는 폐혈 증세는 이 책을 그대로 보세요. 이거 다 읽어줘가지고 다 풀어줘. 기가 없으면 당기지 못한다. 대장 볼까? 자, 저분이 귀 얘기 한번 하고 갑시다. 눈도 출라고 그런다고 그랬지, 출구라고 그러면서 출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들어가서 나가고. 아이작 뉴턴이 문 하나만 내면 걸 두 개 냈다고 그러니까 서양적 사고방식이 아니고 동양적 사고방식은 눈도 빛을 받아들이면 뭘 내보낸다고 그랬어. 코는 말할 것도 없고 입으로는 뭐 음식이 들어가고 말은 됐잖아. 어? 항문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신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정신 집중하고 그 기 수련을 하려면 대추실 하나 파내서 갈아. 잘 여기 복숭아씨 항문에다 박아놓고 항문 조이기를 하고 활 닦여라. 자세가 잡혀요. 좋은 걸 가르쳐주고 하고 복받침 돌 때 항문 관략근 조이기를 그 관략근 조일 때 표정을 보면 알아. 조였나 안 조였나. 이것이 기를 얼마나 끌어당기는가. 아까 나가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출입이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잖아. 모든 사물을 원동을 한다고. 저 한 번 계속 대장을 내보내기만 하면은 대장은 전도기관에 내려보내기만 하면 이런 걸 어떻게 고쳐? 편도소에나 이것도 여기서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고쳐? 아니단 말이야. 진짜요. 여러분들 항문에다가 영화하는 뭐 시아나 같은 거 뭐 빠질빠질하고 큰 건 안 되잖아. 뭐 달걀하나 그래 놓고 이것이 자꾸 빠지려고 그러면 간에서 관략근을 조여가지고 딱 해갖고 화살을 쏘거라. 집중이 잘 된다니까요. 기공하는 사람도 그걸 해요. 난 안 해봤어. 해본 것 같이 말하는데 그만큼 기가 들어온다니까요. 그만큼 기가 들어온다. 기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저 요도 있지? 요도 나가기만 하지? 큰 착각이에요. 거기도 들어와. 뭐가 들어오는가는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고 우리 성수 씨 얘기를 귀를 해요. 해내요. 성수 씨한테 물어봐요. 이것이 귀는 들어오는 역할만 하는데
왜 나가는 역할을 뭔가 한번 찾아보게. 귀는 콩팥이랑 연결됐죠? 어? 코는 폐로 연결돼서 눈은 간으로 연결됐고 귀는 심장으로 연결됐단 말이야. 알아? 숙제 했어 안 했어? 모르겠는데. 모르겠습니다. 나 한 번만 해도 돼. 진짜 모르겠어? 눈물이 나간다. 어? 소리가 들어오면은 어? 개미 소리 같은 것도 어디 가다 내가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은 탁 호흡을 멈추고 쫑긋하지. 그 들어오라고 그러지. 뭔 나가야 들어온다니까 뭐가. 세상 만물은 공짜 하나도 없어. 나간 것만큼 들어오고 들어온 것만큼 내버려야 돼. 귀도 출입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자우지가. 코도 이쪽 코는 향을 맡고 좀 취를 맡아요. 거짓말 같죠? 취는 뭐예요? 향도 냄새고 취도 냄새인데 향취라고 그래요. 하나는 좋은 거예요. 향수같이. 취는 악취라고 그러잖아요. 악향이라고 그러는 사람 봤어요? 냄새 그런 걸 악향이라고 그러는 사람 봤어? 악취라고 그러지. 이 코의 기능이 뭐예요? 냄새 잘 맡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악향이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아주 대단한 글씨를 만들어 쓴 사람. 그래서 악취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는 취, 하나는 향이야. 다 된 것 같아요. 똥통이 빠진 얘기 한번 더 하고 가서 있는데 내일 하자. 아까 몸머리 빠진 얘기가 더 재밌잖아요. 잠시 자리에 일어나주시죠. 정수 내일 저 하나 봐라. 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